뉴욕 증시가 주택가격과 소비 심리 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애플이 버라이존에 아이폰을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도 기술주의 매수세를 불러왔습니다. 다우는 0.1% 올라 1년 반 만에 1,900선을 넘겼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아이슬란드의 자국통합표시 장기채권 신용 등급과 단기채권 신용 등급을 각각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가 급속한 경기 회복에 힘입어 1,100조 원과 1조 달러 고지에 올라설 전망입니다. 하지만 GDP가 급증해도 올해 세계 경쟁력 순위는 15위 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개인 부채가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의 80% 선을 넘어섰습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개인 부채는 1,754만 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어제 드디어 시초가에서 1,700을 보았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1,700선을 지켜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2달여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죠. 역시나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큰 공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13거래일 연속 사주고 있고요. 이달 들어서는 이미 5조를 넘게 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코스피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가 된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 특별히 오늘은 3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정확히 8포인트가 올라서 1,700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은 소폭 떨어졌는데요. 0.01포인트입니다. 아주 소폭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네요. 네, 코스피 200 지수 선물도 의미 있는 지수대를 보여줬는데요. 2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223선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마감도 한번 보시겠는데요. 중국이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을 해서 의미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주목했던 것은 일본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7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 말이죠. 실업률이 안정됐고 원자재 값이 상승했다라는 덕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11,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 니케이에서 보여졌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도 살펴보시죠. 다우가 0.4%가량, 0.1%가량만 올랐습니다. 1,900선을 아주 오래간만에 또한 넘기는 것이 의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P 500은 좀 조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같은 마감 상황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기다리던 1,700선 시초가부터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 종가 기준으로도 딱 1,700에 끝이 났습니다. 거의 2달여 만에 1,700선을 회복한 것이라고 하는데 막판에 뒷심도 좋았고 말이죠. 뉴욕 증시도 일단은 다우가 1,9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악재로도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스 문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견조했다라는 거. 글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우리 증시 변수부터 좀 챙겨주시죠. 예. 어제 기업경기실사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제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좋다고 보는 기업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이 BSI가 지난 3월 99를 기록하면서 기준치인 100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개월 연속 상승인데요. 일반적으로 BSI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비슷한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네. 다시 말하면 현재 경기가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BSI는 108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급등을 했고 중소기업 BSI도 92에서 94로 높아졌습니다. 수출기업 BSI가 108, 내수기업 BSI가 91을 기록해서 계속해서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내 경제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대기업 중에서 대기업 중심의 편향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수출 대기업의 경기 회복이 내수 부분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피델리티에서요,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도 한국을 참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한국이 참 매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어제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은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의 109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에 대한 자산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아시아 선진 시장인 대만의 23%, 호주 19%, 일본 12%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 증시가 아시아 선진 시장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대다수 기관 투자가들은 그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조한 그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시장은 그 대외적으로 그리고 그 BSI 지수에서 상승해서 보듯이 기업들 체급적으로도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그 시장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서 이제 3월 제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피델리티에서도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한국이 참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결국 우리 시장의 변수로 제가 여쭤봤는데 이런 답을 주신다면은 수출주가 유망할 것이다. 지금 제조업 경기가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수출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뭐 편향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수출주가 좀 유망하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고요. 또 하나는 피델리티 쪽에서 한국 시장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외국인들 측면에서 본다라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더 사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조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그 어제 시장 말씀을 드린 거냐? 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이유가 지금 그 BSI 지수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선행 지수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한국을 좋게 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기관의 움직임인데요. 네. 그 펀덤에 따라서 주식 비중을 줄이고는 있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는 그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하는 만큼 수익률 회복을 위해 특정 종목에 좀 오늘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따라서 오늘은 기관이 관심을 갖는 그 중대형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계업종과 기업은행과 같은 일부 금융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됐던 대한항공과 조선주 등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그 수익률 관리 차원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윈도우 드레싱 기대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관들 종목은 그 단기간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기관들은 그 지속적인 환매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장의 방향은 매수 여력이 충분한 그 외국인들이 방향을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단기라고 하셨지만 오늘 3월 마지막 이 거래일을 맞아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을 염두에 두고 그야말로 초단기 전략을 펼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기계업종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기업은행, 대한항공, 조선주 등등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들 지금 언급하신 거 만약 들어간다고 했을 때 오늘 아침에 어떤 시그널을 보고 들어갔다가 장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관들 윈도우 드레싱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이제 거래가 많은 종목들보다는 제가 뭐 조선주라든가 대한항공 이런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거래가 좀 적은 종목들 중에서 동시호가나 특히 지금처럼 기관들이 그 현금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동시호가나 막판 마지막 순간을 이용한 좀 갑작스러운 주가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고요. 그 장중에 뭐 한두 종목이나 아니면 눈에 띄는 것 중에서는 소수 종목 중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결과적으로는 나타나겠지만은 그 아침 시가를 보고 들어가서 그 하루 종일 꾸준히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막판에 한번 스포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부터 따라 들어가서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렵겠네요. 예, 아무래도 그런 개인분들이 하루 기관들 보고 따라 들어가서 수익을 내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관들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기회로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좋은 얘기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뭐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이 오늘 있을 거니까 지수로들 얘기를 많이 하죠. 결국 좀 받치고 많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악재가 있어도. 그런데 결국 종목으로 봤을 때는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서 장 막판 동시호가에서 갑자기 움직이고 말 것이라서요. 오히려 매도 기회를 좀 잘 삼아 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오늘을 제외하고는 다시금 4월 이제 원래 페이스로 돌아갔을 때는 결국 외국인 매수를 보면서 뭔가 기준점을 좀 삼아야 되겠다 싶은데 어제 아주 특징적인 업종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IT 자동차도 IT 자동차지만 무엇보다 은행주가 어제 반짝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이 조선주와 은행주였습니다. 네. 어제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IT와 자동차 업종이 주춤한 사이에 조선주와 은행주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행주는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먼저 어제 조선주의 경우 대우조선해양이 그리스에서 초대형 유조선 2척을 수주했다고 알려지면서 조선 경기가 바닥이 아니냐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다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동량은 아직 예전만 못한 수준이고 2000년 이후 잔뜩 늘어나 있는 건조 능력은
현재 세계 조선사 생산 능력의 약 20-30%가 과잉이라는 그 추정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조선업체들에 대하여 그 선박 금융대출 지원 등 그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자국 해운사들이 자국 조선업체에서만 그 선박 발주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과잉 설비 부분이 그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등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고부가 선정과 그 해양 플랜트 등의 수주가 가능한 국내 조선사들이 영국 비교적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하고 치킨 게임도 지금 예상이 돼 있는 것이 조선 섹터인데, 최근 들어서 해운주가 많이 오르면서 조선주도 덩달아 좀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예전만 못하다, 조선주 믿고 들어가기까지는 조금 그런 거 아니냐. 굳이 얘기를 한다면 현대중공업 정도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조선주를 지금 좋게 보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조선주들 상승했던 그 매수의 주체가 기관이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조선주 상승은 저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었다고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조선주들 같은 경우 그 경기가 바닥일 경우에 상승은 가능하지만 좀 오늘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 좀 매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후에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좀 새롭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늘 이후에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냥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 기관이 최근에 그 조선주들을 끌어올린 것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네. 윈도우 드레싱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반짝했었던 은행주에 대한 얘기를 잠시 후에 하겠다 이렇게 미뤄두셨는데, 어제 뭐 예대금리 차가 15개월 내 최고치,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실적이 좋아진다, 은행 입장에서 그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올랐죠? 예, 지금 은행들이 호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어제 그 하나은행과 우리금융주주의 M&A 기대감, 삼성생명 상장에 따른 유가증권 매각이익 효과 가시화되고 있고, 그 순이자 마진 상승 추이, 그리고 대손 충당금 감소가 맞물리면서 그 1분기 은행업 실적이 빠르게 그 개선이 되고 있고, 그 향후에도 은행들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현재 은행업 투자의 리스크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부동산 PF, 그 부실화 리스크인데요. 네. 그 최근 성원건설에서와 같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그 경기 회복과 함께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어제 같은 경우 KB금융이 20만 주, 우리금융이 240만 주, 하나금융 14만 주, 신한지주 80만 주 등 그 외국인 매수세가 은행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예. 뭐 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예. 어제 외국인들의 그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던 그 우리금융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잠깐 예. 얘기를 하셨었던 윈도우 드레싱 얘기하시면서 뭐 조선주, 뭐 기계, 항공 얘기하셨을 때 그때 기업은행은 기관이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업은행하고 지금 말씀하실 우리금융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은행들 주가 같은 경우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방향성이 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방향성은 같습니다.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 PF 관련된 채권이 좀 적기 때문에 네. 그 연초부터 좀 기관들이 은행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호를 해왔습니다. 근데 뭐 지금 외국인들 매수 특징을 보면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자신들이 사지 않던 종목들을 추가로 사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향은 부동산 PF 관련돼서 기업은행이 좀 리스크를 적게 가지고 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같은 은행 업종 중에서도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좀 더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금융지주 쪽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금융 하면은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민영화 재료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금융지주가 왜 좀 매력적이고 왜 외국인들은 기관과는 달리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좀 들어보죠. 예, 그 1분기 연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한 252% 증가한 5,521억 원으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네. 그 1분기 순이익 증가가 예상되는 이유를 보면은 전분기 금호 관련 충당금 적립으로 일회성 그 충당금 적립 요인이 좀 감소하였고요. 네. 그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대손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 그 520포인트 아까 전에 그 앵커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하이닉스 매각 이익인 그 2,073억 원이 그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그 삼성생명 상작 이익 한 5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2분기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 성원건설 관련 익스포저는 819억 원이며 1분기에 그 150억 원 규모의 추가 적립금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일회성 이익 증가와 펀더멘털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를 반영해서
2010년 당기순이익은 2조 원에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금융지주의 상승은 그 하이닉스와 삼성생명 등 보유지분 매각 이익에 대한 이익 기대감과 그 하나은행과의 합병 기대감이 컸는데요. 네. 이런 일회성 이익과 합병 가능성뿐 아니라 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기회복으로 인한 충당금 적립 감소와 그 예대 마진 확대에 따른 이익 증가 등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장에서 예상되기를 그 우리와 하나가 합병하고 KB가 그 외환은행을 가져갈 경우 신한지주까지 합쳐 2강 1중의 그 은행 체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럴 경우 은행들 간의 그 경쟁 완화 효과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우리금융지주 하면 민영화 그리고 M&A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대선 충당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무엇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을 오히려 더 챙기자라는 얘기셨는데요. 우리금융지주, 외국인 따라서 우리도 한번 사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 사보면 좋을까요? 예, 어제 종가가 16,800원에 끝이 났습니다. 네, 많이 올랐었죠? 예, 이미 전고점 부근, 전고점이 17,200원인데 전고점 부근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어제 외국인들이 중요한 시점에서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신다면은 가격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목표 가격을 보시고 목표가 한 2만 원,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보시고 지금 가격 2, 3% 싸게 사시는 것보다는 외국인 매수에 가담을 한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서 그 글로벌 증시에서는 말이죠. 그리스 국채 문제, 아이슬란드 이렇게 해서 유럽의 그 재정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은행주가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좋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늘만 잠깐 살짝 매도하는 거라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또 외국인들 특징이 초반에 사기 시작한 다음에는 한번 그 오전 중에 오전이나 다음날 하루 정도는 매수를 좀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할 기회가 준다면은 지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16,200원대 이 정도가 5일선인데요. 그렇죠. 만약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면서 밀린다면은 그 정도의 그 주문을 걸어 놓으셨다가 좀 싸게 사실 수 있으면 싸게 어제 사시는 시초가 전략도 정도. 예, 그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우리금융 16,000원대 초반 정도면 한번 사보면 좋겠다. 만약 그 가격이 오면 말이죠. 2만 원까지도 내다보고 싶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신한금융 투자 신당지점의 김희엽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주 또 특징 테마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중동에서 수백억 플랜트 낭보가 임박했다. 그래서 건설주가 좀 유망하다. 저희가 그 중에서 특별히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 어떤 뉴스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첫 번째로 행정에서도 그 스마트폰을 도입한다라는 기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 행정을 시범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정부의 모바일 오피스 구축이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 무선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운영 체제 등 관련 산업 분야의 활성화와 그 해외 시장 개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행정 서비스를 도입할 것이다. 이 시기가 올 여름이나 한 8월 말 정도쯤 될 것이다라는 시기까지도 뉴스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오늘 언급이 좀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ELK 그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ELK는 스마트폰 터치 패널 관련주입니다. 그 네. 터치폰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의 등장으로 터치 스크린 패널 시장이 연 3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ELK는 지난 4사분기 이미 최대 이익을 실현한 바가 있고요. 네. 그 최대 이익을 실현하자 완성업체로부터 그 단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토로라, LG전자에 이어서 그 시냅틱스와 그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서 고객사를 삼성전자 그리고 소니, 그 노키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타 업체와의 경쟁 속에서도 그 패널 크기를 22인치까지 확대하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함으로써 단가 인하 압력을 그런 하락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스마트폰 관련 수혜주 중에서 이미 지난해 4분기 최대 이익을 실현을 하고 앞으로 또한 매출처를 더 많이 확보한 데다가 기술력까지 끌어올린 ELK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 보니까 좀 쌍바닥지고 좀 올라오긴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12월, 1월 달에 그 4분기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나서 그 경쟁이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그 완성 업체로부터의 그 가격 하락 압박이 있다라는 네. 얘기와 함께 빠졌습니다. 쭉 하락하다가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최근 이틀간 그 외국인이 한 4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엊그저께 15만 주, 어저께 25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러한 바닥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매수량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예. 자, ELK 그렇다면 지금 좀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까요? 지금 현재 가격이면은 이미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추가 쫓아가는 매매도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근방인 전고점에서 물량대가 물려있는 29,000원 정도. 그 손절가는 따라오는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22,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자, 손절은 121 이평선이 위치한 22,000원, 그리고 지금 매수는 현 시점에 지금 가격 정도 24,000원 가능하겠다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29,000원. 스마트폰 관련해서 터치 패널 관련주인 ELK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정부가 스마트폰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까지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EBS도요. 그 수능 강의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한 서비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EBS를 무시를 할 수가 없죠. 수능 문제 중에서 한 70% 정도가 EBS 기반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스마트폰 수혜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ELK 말고 또 다른 수혜주는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EBS에서 마련하는 그런 하나의 그 동영상 수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네. 교육 수요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그 이름으로 제공이 됩니다. 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제공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요. 예. 이러한 스마트폰의 확산이 그 어플리케이션, 다시 말해서 쇼핑, 게임, 전자책, 그리고 동영상 등 그런 수요를 증가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음원, 그리고 뮤직비디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접목이 가능한 그 SM에 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소녀시대 2집인 런데빌 런이 예. 일간 음악 차트에 이어서 각종 주간 음악 차트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 한 번은 못 들어봤는데. 예.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역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CD, MP3에 이어서 스마트폰이 새로운 음악 감상 플랫폼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 이동이 편리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그런 이용이 가능한 그 스마트폰이 향후 음악 소비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스마트폰 앨범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소녀시대 뮤직비디오도 따끈따끈할 때 보긴 좀 힘들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때문에 그 수요는 SM 쪽에 좀 몰릴 것이다라는 거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이 좀 관심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네요. 예, 기관에서 그 투신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실 것 같으면 최근에 많이 오른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네. 뭐 바닥권에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라온 면도 있는데요. 이 일봉을 보지 마시고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예. 그 2005년도에 한 번 가격이 21,000원대까지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네. 그 보아와 동방신기의 등장으로 SM이 시장에서 관심을 가졌고 또 보아가 일본에 진출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그 미래를 주목했던 것인데요. 그 보아 동방신기에 맞먹는 지금 뭐 소녀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방송 TV를 틀면 안 나오는 채널이 없을 정도로 지금 한참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요. 사람 다시 숫자도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1명에서 9명까지 늘어서 어쨌든 적용할 수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로서는 최고가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따라서 가격은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소녀시대의 힘으로 SM의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목표가를 설정하는 거는 사실 무리인데 네. 추가적으로 과거 2만 원대까지 갔던 거를 감안해서 일단은 10,000원, 절반 수준 10,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10,000원까지 본다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약 50%의 상승률을 그렇죠. 수익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시는 10,000원으로 하되 손절매율은 짧게 잡아서 5,9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5,900원 선은 그 바닥권이 지금 몰려있는 선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 선이 깨지면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쓰리 양봉이 내리 그려졌는데 약간 조정 있을 때 들어갈까요? 아니면 어제 종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 차트를 보더라도요, 그 아침에 좀 밀렸다가 오후에 올라가는 네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마이너스 났을 때 따라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관련주 중에서요, ELK 그리고 SM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외국인이, 하나는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뉴스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이 올해 60% 성장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그 900메가와트에서 1500메가와트까지 확대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올해 60%나 성장을 할 것이다. 어제 이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대 또 나름대로 재료를 가지고 올랐었는데 태양광 관련 주를 또 언급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이 그 세계 시장 점유율, 작년 같은 경우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13% 정도 됐는데요. 예. 그 37%인 독일에 이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13년에는 20%로 독일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는 오바마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에 힘입고 있다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미국은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그 1,5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네. 지난해 이미 300억 달러를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비에 대해 개인세 및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활시켰고요. 그 주정부 차원의 지원도 활발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32억 달러를 투자해 태양광 설비 용량을 3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들의 그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됩니다. 예. 자,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올해 60% 성장할 것이다.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태양광 관련 테마를 조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지난해 이미 300억 달러의 돈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관련 그 기업들의 수출 또한 수주와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어떤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어저께 가장 큰 특징주 중에 하나였던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반도체 태양광 장치의 주요 공정 장비 제조업체인 TN텍을 45억 원에 100% 현금 인수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예. 한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규모의 태양광 장비를 수주했다는 설이 퍼진 바가 있고 여기에 맞춰서 TN텍을 인수한 것이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그 LED TV의 시장의 급성장으로 LED 칩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MOCVD 장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MOCVD 국산화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관심이 더 모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미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의 태양광 그 장비 관련 또 다른 기업을 지금 인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고요. 지금 LED 칩이 공급이 지금 부족해서요. LED 칩 그 가격 또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관련 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차트를 좀 볼까요? 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차트는 사실 전고점에 물려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강한 힘을 보이려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힘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태양광 장비를 수주할 것이다. 대규모의 태양광 장비를 네. 수주할 것이다의 여부에 따라서 이 쓰리양봉이라고 부르죠. 네. 쓰리양봉을 뚫고 올라갈 것인지 여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목표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22,000원을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이 삼봉 체제에서 무너지면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18,000원으로 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장비 수주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서 더 위로 차트가 올라갈지 지금 꺾일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손절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18,000원을 부르셨고요. 목표가는 22,000원까지도 내다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많이 올랐지만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18,000원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가격이면은 그러니까 뚫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네. 안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예. 대신 18,000원, 650원 갭밖에 안 됩니다. 이 체제가 무너지면 빨리 나오는 것이 좀 올바른 투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양광 관련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만 봤는데 좀 아쉽습니다. 한 종목만 더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예, 두 번째 종목으로 S에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S에너지는 그 태양 전지 모듈 업체입니다. 예. 그 세계적인 태양광 전문 리서치 기관인 포튼사가 그 지난달 25일 유럽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전 세계 태양 전지 모듈을 대상으로 출력을 테스트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면은 S에너지의 그 태양 전지 모듈이 출력 효율 등 품질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그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올해 그동안 집중해온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0% 고성장을 할 것이라고 봤는데요. 네. 북미 시장 호주까지 진출하여서 해외 시장에서만 한 1,5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물산이 이미 3자 배정으로 S에너지에 지분 참여를 한 바가 있고요. 네. 이러한 삼성물산이 이미 캘리포니아의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S에너지도 협력업체인 만큼 자동적으로 그 캘리포니아 쪽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네, 태양전지 모듈 업체인 S에너지, 지금 뭐 품질 측면에서도요,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검증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해외 마켓도 점점 늘려나가면서 개척을 해나갈 것 같은데, 문제는 차트는 왜 이렇게 안 따라와 줄까요? 이 차트는 사실 태양광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 그런 테마가 최근에 좀 소강 상태를 네,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까지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좀 소강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OCI가 네.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과 다르게 시장에서 좀 우위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관이 사줬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태양광 그 테마 관련주들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미 가격은 하락해서 121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네. 또 이것이 지난 12월과 1월 달 거래가 많이 됐던 15,000원 중심 가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만큼 지금쯤 매수를 해서 그 태양광 쪽이 테마를 형성할 경우에 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인데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이 18,000원까지 잡겠습니다. 18,000원까지 가면은 이제 9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이나 네. 12월 달, 2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까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8,000원으로 하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지난번에 보였던 바닥 근처를 일단 손절가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은요, 대우증권 은평지점 박종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31일 수요일 우리 3월 마지막 거래일 장이 이제 막 시작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10초 뒤면 시작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상 지수로 봤을 때는요. 현재 코스피가 1702포인트, 코스닥도 역시나 2포인트 오른 520선 정도에서 출발할 것 같네요. 네, 3월 31일 수요일 우리 주식시장 이제 막 개장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지표가 모두 좋아서 올랐고요. 그리스의 12년 만기 국채 이찰이 있었는데 수요가 좀 부진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그 자국 통화 표시 장단기물이 모두 다 신용등급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또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정작 유럽도 크게 빠지지 않은 자리에서 어제 우리가 드디어 기다리던 1700을 찍었었는데 말이죠. 오늘 아침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동시효과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초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02포인트 가까이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520선 근처인 519포인트에서 각각 1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하이닉스만 오르고 좀 소외가 됐었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더 오릅니다.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0.4% 또 올라서 26,500원. 이제는 매일매일 장이 열릴 때마다 52주 신고가를 써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81만 5천원까지는 일단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포스코는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즘에 좀 주춤한데요. 53만 6천원 계속해서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현대차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조정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오늘은 플러스지만요. 신한지주, 헤비금융 등 어제 일제히 올랐었던 금융주들은 오늘 종목별로 조금 차별화되는 양상이 보여지는 듯도 싶습니다. 어제 LG화학 정도만 조정이 있었는데 오늘 LG전자 디스플레이가 또 함께 좀 내려가나요?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오늘은 좀 살아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지주회사 LG마저도 빠지면서 LG그룹주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정도만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T 전체로 봤을 때도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하이닉스가 오늘 아침에도 또 오르는 것은 확실히 좀 특징적인 움직임입니다. SK텔레콤이 어제 SK브로드밴드가 오를 때 우리 합병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 오히려 약간의 반등이 있어주는군요. 17만 6천원까지 일단은 회복을 합니다. 우리금융이 어제 많이 올랐었죠. 6%나 급등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습니다.
16,750원.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는군요. 0.3%, 1% 조금 못 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KT도 오늘 SK텔레콤과 함께 좀 회복을 하는 모습, 어제 약했던 통신주가 반등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SK에너지가 또 추가적인 1.2% 상승이 나옵니다. 신세계는 1% 가까이 매수세를 받고 있지만 어제 약했었던 롯데쇼핑은 오늘도 역시나 좀 주춤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오늘 조용하면서 기아차도 일단은 숨을 좀 고릅니다. 25,650원. 52주 신고가를 함께 써나가려는 듯 싶었지만 하이닉스는 계속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데 기아차는 일단은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삼성물산 0.3% 추가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고요. NHN도 매수세를 약간 받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삼성전기가 오늘 아침에 아주 특징적입니다. 하이닉스도 하이닉스지만 삼성전기가 오늘 아침에 2% 이상 급등합니다. 11만 2,500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업은행은 그러나 오늘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은행 오늘 아무래도 월 말이고 기관이 좋아하는 은행주이죠. 윈도 드레싱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14,800원. 그러나 기관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늘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도 같습니다. 대한생명은 약간 또 조정이 있네요. 9,000원 조금 하회한 8,940원에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다시금 상승폭 다 반납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1,700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분위기 짧게 보죠. 서울 반도체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어제 많이 빠졌었던 어제 포스코 ICT가 이틀째 급락했었는데 이 정도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자리죠. 9,300원까지 일단 회복하고 있고요. 태용도 오늘 아침에는 플러스입니다. SK 브로드밴드도 오늘 통신주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플러스를 달고 있습니다. 다음도 오늘 아침 플러스고요. 소디프 신소재도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스가 1% 가까이 내리고 있고 성광밴드, CJ 우쇼핑 모두 약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어제 2% 급등했다. 코엔텍 인수, TN텍 인수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투어, 차바이오 지오스텍, 태광 추가적인 상승이 있고요. 에이스디스텍도 1.6% 어제 1%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갑니다. GS 홈쇼핑, 성화하이텍 모두 흐름 괜찮고 BHI가 1% 이상 조정받고 있습니다. KDS가 1% 가까이 밀리면서 3D 관련 테마가 요즘 들어서 또 맥을 못 추네요. 네,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4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1,702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1,700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1,698로 코스닥과는 달리 하락 반전돼 버렸습니다.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분석 들어보죠. 현대증권 배성영 연구원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출발이 그런대로 나쁘지 않다 싶었는데 곧바로 하락 반전이네요. 예, 일단 아무래도 1,700선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그런 매수 공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수급 여건에 따라서 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700 마디 지수이다 보니까 안착 과정이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도 여전히 수급 요인에 따라서 1,7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꼭 짚어봐야 될 것은 외국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물론 그만큼 장이 열린 지도 얼마 되지 않죠.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을 팔고 이틀 연속 팔았었던 선물을 산다라는 점인데, 외국인들이 이탈 조짐은 아닌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직까지 장 초반이기 때문에 크게 외국인 매도가 오늘 장 초반 나오고는 있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 3월 이후로 외국인들이 현재 5조 이상을 매수를 하면서 국내 증시 쪽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의 방향은 상승 흐름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30% 정도 PER 기준으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1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 전망 역시 양호하다는 점에서 금일 외국인의 매도, 장초반 매도는 아직까지 크게 우려할 만한 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1,700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일단 1,700에서는 살짝 꺾이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 3월 마지막 거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의 윈도 드레싱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외국인들도 오늘 아침 지금 패턴으로 큰 추세를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외국인들도 이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아졌다 그래야 될까요? 업종 대표주들보다는 실적 호전주 그리고 밸류에이션까지 따지면서 약간의 그 투자 매매 패턴이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이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게 있으신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는 1분기 실적 시즌을 선반영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들 투자자 모두 모멘텀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 오늘 뭐 삼성전기와 같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내는 모습인데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 종목에 대한 실적 전망을 반드시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금일 발표될 경기 선행지수와 산업 생산이 과연 시장의 기대치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이 미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는 좀 약한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에 따른 향후 실적 전망 추정치에 대한 그런 의심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일 매크로 지표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는 이미 작년 11월에 그 피크 논란이 있은 다음에 어느 정도 현 주가에는 선반영돼 있다, 녹아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 둔화 이 수치가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조정 압력으로 작용할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는 상당히 시장에서 이미 인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이 국내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의 그런 미국 경기 모멘텀 회복이라는 긍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일 내용은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 경기 순환 사이클이 빨라지면서 오히려 2분기 이후에 국내 수출 회복이라든가 설비 투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하락을 한다 해도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분위기 알아봐야 되겠죠. SK증권을 올마가서 염상훈 연구원을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간밤에 달러화가 사흘 만인가요?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신용등급 강등 얘기도 있고 그리스 또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우리 원달러 환율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 국채 입찰이 부진했다는 것은 사실 어제 뉴스였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 그래도 그때 별로 응찰률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늘에서야 반응을 한 것뿐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원달러 환율은 역시나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율 대비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와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율 1원밖에 상승하지 않았고요. 현재 우리나라 현물환 시장 역시 이제 2원 정도 상승한 채로 약간의 상승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사실 우리 그 천안함 침몰 사건도 있었고요. 뭐 그리스 문제가 간간히 또 유럽 쪽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도 사실 오늘 아침 아주 소폭 팔고 있긴 합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3거래일째 우리 주식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환 시장의 어떤 환율에 또 우리 채권 시장에 모두 양시장에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3월 내내 놀라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주식을 먼저 살펴본다면은 3월 내내 3월 11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머징 마켓으로 취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제 1130원 정도에서 안정이 되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에 3월 한 달 동안에만 금액으로도 이제 5조 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데 뭐 이뿐만이 아닙니다.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에도 역시 3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잔액 기준으로 연일 이제 가장 최고 잔고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요. 이 금액들이 이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만 포함해도 8조 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셈인데요. 이 돈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누군가가 외국인이 그만큼 샀으니까 그 반대 기관에서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냈을 것이고요. 이 돈들이 이제 갈 데가 역시 또 없습니다. 예금 금리가 이제 은행에서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저축성 예금도 4조 원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동성이 크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낮은 예금 금리에서 들어올 이유가 없는 돈들마저도 은행에 이제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은 이제 국내에 많이 늘어난 유동성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모두 3개 시장이 강세를 시도하고 있고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이 워낙에 한국을 좋게 보고 있고 한국 시장에 무섭게 들어오고 있다. 이로 인해서 3개 금융시장 모두 다 이제 좀 강세 아니면 좋은 분위기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SK증권의 염상훈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코스피가 4포인트 떨어져서 1696까지 왔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현물을 파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의 민상일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1,700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앞서서 저희가 나왔었고요. 또한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팔고 있는데 추세가 바뀌는 것은 설마 아니겠죠? 예, 그렇게까지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1,700선을 어제 넘어서긴 했는데 그걸 넘고 나면 아무래도 1월 고점인 1,720선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의 투자 심리에는 그런 부분들이 부담을 작용할 것 같고요. 4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1,700선을 안착하는 과정이 단숨에 이어지기보다는 좀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 4월 초중반 이후는 돼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기보다는 1,700을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1,700, 1,720 이렇게 가는 분위기는 실적 발표 바로 앞인 4월 초 중반 정도는 돼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다시 좀 폭을 좁혀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오늘이 이제 3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그래서 기관 윈도우 드레싱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기관이 지금까지 1등주가 아니라 조금 명민하게 2등주에 집중을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려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오늘 지나면 다시 1등주 얘기가 부상을 하는 건가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 1등주보다 2등주에 관심을 좀 높였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펀드 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기관들의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았던 게 부담스러운 요인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오늘이 지났다고 해서 기관들의 관점 1등주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여전히 시장에서 비중이 조금 작으면서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에 포커스는 맞춰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전히 기관들은 2등주에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좀 펼쳐야 될지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업종별로 전략을 짜 주셔도 괜찮고요. 일단 어제 반짝 올랐던 은행주가 오늘은 당장은 빠지고 있는데 이 은행주 뭐 잘 가겠거니 믿었다가 오늘 배신감을 좀 느끼고 계실 분들을 위해서 은행주 점검부터 좀 해주시죠. 은행주 자체에 대해서 뭐 지속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바라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어제 은행주가 올랐던 부분들을 보면은 예대금리 차가 크게 확대가 됐다. 뭐 1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M&A가 이슈가 부각될 게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 의한 아니면 소문에 의한 주가 상승이 컸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락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은행주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앞으로 조금 둔화된다든지 하는 모습들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얘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있기 때문에 은행주의 움직임들은 점진적으로 상승과 하락 사이를 반복하면서 상승 쪽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1,700 그래도 1,698포인트면 다시금 1,700 또 1,700 넘기면 전고점 뭐 1,720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적 시즌 바로 앞까지 반짝 오른다라는 거는 역시나 펀더멘탈 실적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외국인들은 조금 더 큰 종목을 사는 것 같고 기관들은 약간 더 작은 종목을 사는 것 같고 또 그 기조는 펀드 환매 압력 때문에 매수 여력이 크지 않아서 기관의 그런 기조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그러면 큰 종목의 실적 좋은 걸 찾아봐야 될지 작은 종목 중심으로 실적 기준으로 좀 해쳐야 될지 헷갈리는데요.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주식을 산다는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 증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생각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산 것처럼 주식을 살 수 있는 외국인들의 관점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업종 대표주들은 여전히 관심을 끌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는 그런 주식들이 강하게 상승할 때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나 크다는 것들은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점진적인 상승 흐름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시장의 안정감을 높이는 요인이지 아주 시장을 재미있게 만드는 종목들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가 재미있게 만들 것이냐라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등주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보면 뭐 IT 관련 테마들도 많은데 조만간 있으면 아이패드도 출시가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쪽에서 파생되고 있는 중소형 종목들까지도 관심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외국인들이 관심이 많은 업종 대표주는 기본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얘네들은 시장의 안정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수적인 투자가라면 이런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좀 재밌게 시장에 대해서 참가를 해보자 하는 투자가들이라면 이등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중에서
최근 시장에서 좀 반짝이는 아이템들이 있는 종목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재미를 추구하다 보면 또 스릴, 또 약간 리스키하기도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를 양쪽 다 담아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민상일 팀장과 더불어서 이 시각 시황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시황 좀 짚어볼까요? 코스피가 1포인트 정도만 하락해서 1698포인트. 일단 1700이 이탈이 돼서 굉장히 좀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520선 좀 견조한데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개인과 함께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현물을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시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사주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정도 아주 조금에 불과하지만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1699까지 올라왔습니다. 잠시 후면 다시금 1700까지 터치를 할 수도 있겠다 싶네요. 저는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